네, 한 주의 시작 여의도 정치를 깊이 있고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 먼데이 코너입니다. 오늘부터 매월 마지막 월요일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그 오염수 방류 문제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방류 시작한 지 나흘 됐고요. 나온 뉴스들 보면은 안정적으로 방류되고 있고 검사를 해도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진행돼 있다라고 보고 뉴스들은 나오는데 의원님은 전반적인 상황을 좀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국민들께서 방류가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이제 안심해도 되겠구나. 네.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우린 모든 시름을 덜어놨어. 라고 하실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캠핑을 갔는데 저녁을 먹으려고 계곡물에서 쌀을 열심히 씻고 있었어요. 네. 대충 다 씻었는데 저 위에 보니까 웬 사람이 빨래를 하고 있어. 갑자기 이 쌀로 밥을 해 먹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밥맛이 떨어질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과학적으로 네. 저 빨래한 게 여기 얼마나 들어왔는지 예. 이건 먹으면 타진 않은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찜찜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되게 누구나 조건반사적으로 먹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죠. 네. 그래서 옛날부터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천벌받는다는 말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초기 방류가 안정적이건 뭐건 간에 어쨌든 이게 하루 이틀 하고 끝내는 건 아니잖아요. 예.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방류를 한다는 거고 원전 오염수가 그대로 해양에 장기적으로 방출되는 이런 미증유 사태.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니까 더 불안하죠. 예. 그러면 불안하니까 우리 정부는 이걸 일본 정부의 지금처럼 저렇게 호응하는 듯한 태도가 아니고 네. 우리 정부의 우리 국민의 답답함 그리고 불안함 이걸 잠재워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걸 그대로 또 일본에 전달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수산업자나 중소상공인은 앞으로 이제 그 피해가 눈에 거의 예정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예산으로 그냥 처리한다는 것도 사실 좀 억울한 일이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뭐고 하는 게 그렇게 위안이 되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애초에 우리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한테 요구를 했던 거는 후쿠시마 현지에 우리 한국인 전문가가 상주하자라고 제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변을 못 받았죠. 파견으로 됐죠, 이제는. 그러니까 예. 그러다가 어영부영 하다가 2주에 한 번 예. 현지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걸로 그렇게 그냥 된 거예요. 예. 우리 국민들 보시기엔 계속 하여간 밀리고 있는 걸로 보여지죠. 근데 이게 사후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약간 딜레마 같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그다음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런 목소리가 너무 나올수록 네. 수산물이 불안하다. 수산물 소비를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결국 어민하고 상인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비판, 시선도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걸 민주당이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 수산물 소비를 안 하시고 민주당이 찬성을 한다고 해서 괜찮겠구나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소비하시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민주당하고는 상관없이 국민의 80% 이상은 부정적입니다. 반대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유는 나뿐만 아니고 나의 후대에까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예. 그게 무슨 가스라이팅이에요. 전 국민의 80%를 그 가스라이팅 괴담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런 부류로 치부한다는 것도 네. 그건 정부로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입법들을 좀 추진하시던데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금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이소영 의원 등이 낸다고 하고 이런 기본적인 입법 기조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떤 결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전문적인 입법 기술적으로 이게 과연 가능하냐 그건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야당이라도 나서가지고 국민들께 좀 편안함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입법 기술을 떠나서 취지 자체가 혹시 정부에서 뭐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우려나 이런 게 깔려 있는 건가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안전한데 왜 그러면 거기서 사는 수산물은 수입을 안 하냐. 그리고 항상 토를 다는 것이 이 정부 내에서는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 정부가 이제 뭐 한 3년 반 정도 남았다고 쳤을 때 30년 이상 방류하는데 뭐 3년 조금 더 수입 안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의문이 자연히 남겠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입법을 마련했다. 근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장외 투쟁을 계속 이재명 대표 구하기 위한 정치쇼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런 예. 의도가 있다면 국민들께서는 그건 뭐 금방 알아채실 겁니다. 네.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하시고 두 눈 부릅뜨고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당이 설령 내심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건 뒤로 묻고 철저히 국민 위주로 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지금은 정치쇼 성격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뭐 국민들 네. 의사를 대변해 주는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 추가적인 어떤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고 있고요. 총리가 나서서 총리실의 입장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어떤 국가 정체성에 대한 발언은 적극적으로 계속 대통령이 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일종의 뭐 이념 점쟁 같은 측면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일관성 같은 게 있어 보여요. 뭐 카르텔이나 뭐 공산 전체주의 네. 뭐 이런 이념에 관한 거 뭐 자신 있어 하는 거 이때는 막 앞에 나가지고 세게 말씀하시고요. 예.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싶은 거 예를 들면 양평 고속도로 의혹이나 장모가 구속된 거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 병사 수사 외압 의혹 뭐 잼버리 파행 뭐 이동관 위원장으로 인한 방송 장악 의혹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시는 그런 일관성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염수 문제를 발언 안 하는 것도 같은 일관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거죠. 대통령께서는 대선 당선 직후에 제 기억으로는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가 잘못한 게 있다면 솔직히 고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기자들도 뭐 월 1회인가 주일에 만나겠다고 네.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런 거 다 없어진 거죠. 지금 자꾸 반공 이데올로기 역사 전쟁을 거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뭐 백선엽 장군서부터 해서 홍범도 장군, 뭐 예. 김자진 장군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전 참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역사를 마음대로 만져도 되는 그걸 대상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역사는 결코 대선 승리의 전리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시도를 했었죠. 네. 하다가 뭐 채택이 잘 안 되고 해가지고 네. 뭐 좀 무산 비슷하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기점으로 해서 박근혜 정부가 급격한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점을 좀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몰입하면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현 정부가. 뭐 국민통합위에 나가셔서 하신 말씀 날개론도 네. 오른쪽 날개는 제대로 가고 있는데 왼쪽 날개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취지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보가 문제다. 이런 인식을 가감없이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하필이면 또 그걸 국민통합위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통합의 메시지입니까? 대결과 분열의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이슈, 오염수 이슈랑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 이슈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최근에 발언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좀 최근에 이례적으로 아주 입장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왜 이 시점에 갑자기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예. 문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오염수 문제를
먼저 언급하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그렇죠. 예, 뭐 바둑 얘기를 예. 하시니까 싸움을 걸어왔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네. 야 이거 못 참겠다 해가지고 아마 대응에 나서신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전직이고 좀 저 잊혀지고 싶지만 이렇게 매도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은 가급적 현안에 참전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맞다. 왜 국민 화합과 통합의 상징으로 계속 계셔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당신께서 갈등의 주체가 되거나 갈등의 소재가 되는 건 정말 적극 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도 괜히 참전하셔가지고 하태경 의원의 시비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서 상대방의 끝만 올려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약간 손해 보는. 그러니까 예. 아유 뭐 저 사람 항상 저렇지 뭐 네. 라고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시면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거를 그냥 그 팔자련이 하고 그냥 국민 통합과 화합에 힘써 주신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당내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 취임 딱 1년 되는 날이고요. 1주년 되는 날이고 뭐 이 대표의 취임 일성 다 아시겠지만 뭐 재집권, 뭐 민생 이런 거였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 1년을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뭐 구체적인 네. 점수보다 꽈락이다. 꽈락이다. 예. 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꽈락의 가장 큰 근거는 어쨌든 1년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고 네. 또 팬덤 정치가 심화됐고 네. 당내 민주주의가 약화가 됐고 또 우리 당의 도덕성 문제가 전면으로 올라왔죠. 예. 그래서 내로남불 이미지가 고착화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지금 보면 뭐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정말 이렇게 못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실정을 하고 그 자살골을 쌓는데도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 득점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대안 세력이 아니란 거죠. 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대한 평가가 정부 견제론이 과반 정도쯤 됩니다. 과반 조금 못 미치는데 예. 이거는 저 8월 말에 그 한국 갤럽 조사에 그렇게 예. 나왔는데요. 정부 견제를 해야 된다가 48%입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 하는 게 36% 정도로 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견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48%인데 우리는 30대 초반의 지지율에 갇혀 있죠. 예. 그러면 거의 15% 정도의 그 갭이 있습니다. 이것도 박스권입니다. 이 대표가 취임했을 때 한국갤럽 기준 9월 첫째 주에 보면 우리 당 지지율이 34%. 근데 가장 최근 8월 마지막 주에 한국갤럽이 32%. 거의 그대로네요. 예. 네. 뭐 오차 범위 내에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 또 뭐 도덕성 내로남불 온정주의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 수락연설을 할 때 뭐라 했냐면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 믿음직한 대안정당이 되겠다. 국민이 흔쾌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지금 어땠습니까? 뭐 민생과 경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잖아요. 대신에 방탄, 내로남불, 네. 뭐 도덕성, 또 팬덤 뭐 이런 거밖에 사당화 이런 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포털 사이트에서 쭉 한번 그냥 봤는데 뭐 제 말씀과 거의 진배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의 민생 뭐 정책은 보이지 않고 사법 리스크만 보인 1년이었다. 사실 이제 똑같은 문제가 또 곧 다가오잖아요. 검찰이 네.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어떻게 할 건지. 뭐 근데 대표가 이제 이 대표가 밝힌 입장도 있고요. 가결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요번에 만약에 또 뭐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결을 시킨다면 우리 당은 이제 영원히 방탄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총선에서 뭐 아무런 어떤 약속을 해봐야 니네들은 말 뒤집기를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하는 그런 부류 아니냐라고 네. 비난을 해도 저희가 거기에 대고 반박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이번에는 좀 가결을 하자라는 분위기가 좀 가결하자라고 예. 하기보다는 어쨌든 예. 이 대표는 6월 달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하셨던 그 취지대로 신상 발언을 하시고 그러니까 뭐 검찰 영장이 자기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부당하다. 그렇지만은 난 내 발로 나가지고 법정에 가서 그 판단을 받아오겠다. 그리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당에서는 이걸 갖다 부결 당론, 뭐 가결 당론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죠.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각자 국회의원들의 그 양식과 소신, 양심에 따라 가지고 표결을 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아마 저는 가결되리라고 봅니다. 네. 아까 의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그 여론조사 개요를 좀 살짝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이제 조사를 했고요. 정부 견제로는 48% 그리고 지난 22일부터 24일에 조사한 결과로는 민주당 지지율이 32%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어가 보면 사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판단이야 결국 이제 법원에서 하겠지만 네. 뭐 이제 뭐 구속이 된다든지 또 대표의 거리가 생기면 뭐 지금 뭐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 뭐 비대위를 꾸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계세요? 플랜 B라는 게 아마 저 친명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구속이 되더라도 친명이 주도를 하는 그런 지도부를 계속 꾸려나가는 예. 끌고 가는 그런 방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대표께서 직접 전면에 나서 가지고 우리 민주당의 얼굴로서 1년을 보냈는데 그 성과가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네.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바타를 내세워가지고 플랜 B라는 걸 만들어서 뭐 민주당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 국민들께서 그걸 어떻게 보실까요? 그리고 뭐 대표직 내려놓지 않겠다 뭐 이런 말도 얘기도 있고 뭐 옥중공천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총재가 아니고 대표입니다.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 예. 그러니까 대표의 의중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논의가 되고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최고위원들이 참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구속이 되면 예를 들어 구속이 됐다고 하면 그때마다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구치소로 가서 회의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이상민 의원도 최근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물러나야 민주당이 분당이 안 될 수 있고 만약 이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뭐 거취를 결심한 의원들이 많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실제로 분위기가 그런 의원들이 좀 있으세요? 적극적으로 물러난다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순리적으로 네. 행동을 해 주신 게 당을 위해서 도움이 되죠. 또한 설령 이 대표가 뭐 거치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을 지지하고 있는 그룹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또 이 대표의 적극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실망을 하고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투표율이 대거 내려가고 총선에서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데는 정말 박빙 싸움이지 않습니까? 예. 거긴 거의 전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고 당도 분열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려면 그건 이재명 대표가 애당하는 심정으로 처신을 해 주셔야 되고요. 뭐 아까 뭐 분당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건 조금 너무 나가신 얘기 아닌가 싶은데. 아직은 너무 나간 얘기다. 예. 어쨌든 어떻게든 당이 분열되지 않고 당원들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방안, 최선의 방안을 계속 찾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